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또 지금도 확정일자 같은 것을 봤는데 이것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경제부 박통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임대차 신고제 어디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전세 계약하시는 분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네. 6월 1일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가령 6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인 7월 1일 전입할 예정이라면 7월 1일 온라인 신고만으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같이 올리게 되는 거다 이건데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확정일자만 올리게 되면요? 과거처럼 확정일자만 따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게다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서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고를 하긴 하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 가구는 전체 30% 정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공개되는 정보는 계약 금액이나 계약 일자, 층수 정도인데요. 신고제가 진행되면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이나 기간에 임대 물량이 어떻게 변할지, 임대료는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의 정보를 많이 가져갔게 되는데 당장 국민에게는 딱히 뭐 이로울 게 없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갱신할 때도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갱신 계약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판자집 같은 비주택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고시원 같은 준주택은 어떻습니까? 네,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요.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가인 탓에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거주용으로 쓰이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다라는 게 정부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금 더 걷는 용도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 불안한 시선도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는 국세청에 관련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이미 국세청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세하고 있어서 이번 신고제와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에는 월세, 전세 신고제가 전세값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